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계약이란 걸 하게 되는데 이런 권리금 계약과 관련된 분쟁도 많죠. 그렇죠. 기존의 임차인분하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에 관한 분쟁이 뭐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임차인들 사이에서 권리금 분쟁도 물론 있지만 기존의 임차인하고 이제 임대인 사이에서 권리금에 관한 이런저런 분쟁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실제로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의 권리금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권리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권리금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의 3에서는 권리금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또는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런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용어도 막 섞여 있고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임차인분이 오랜 시간 거기서 열심히 영업하시면서 이런저런 단골 손님 그리고 또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그 영업권을 형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다시 그 비슷한 영업을 하시는 분이 그 자리를 들어오시게 되면 그 전에 만들어 온 영업권을 그대로 다 쓰시게 되고 거기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권리금에 관한 계약은 기존 임차인에게 신규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을 말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있죠. 그렇죠.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그런 상황은 자기도 거길 들어올 때 여러 권리금을 많이 내고 들어오고 쭉 영업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임대인이 여러 기타 사정에 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상황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방해하지 않아야 기존의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데 방해하게 되면 그게 회수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그렇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권리금 기타 이런 금전이 회수되는 과정을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렇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기존에 임차인이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이제 생기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종전 임차인이나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자기한테 권리금을 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높은 보증금이나 아주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제대로 임차를 들어올 수 없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예로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만약에 임대인이 했다고 한다면 기존의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기의 권리금, 자기가 이제 기존에 냈던 권리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없던 상가에 그냥 들어와서 권리금 없이 영업을 했지만 나갈 때는 자기가 정당한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임대인이 이런저런 방해 행위를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권리금 상당액이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임차인이 그 전에 임차인에게 줬던 권리금이 있으면 그 권리금액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 새로 신규로 임차를 들어오는 자한테 받기로 돼 있는 권리금액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100% 전액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손해배상 청구권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보지 않는데, 이런 정당한 사유에는 임대차 건물이 재건축 계획이 있을 경우를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신규로 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이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다, 이런 경우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걸 문제 삼아서 2024년 올해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걸 문제 삼았던 거예요. 재건축 할 것도 아니면서 기존의 임차인이 주선한 그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이제 데리고 왔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 중에서 우리 건물은 재건축 할 거고 그래서 새로 임차인을 드릴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설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이게 재건축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아주 짧은 임대차 기간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임차인이 내가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내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인데, 1심, 2심, 3심까지 오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한 결론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임대인의 그 행위는 권리금을 회수하는 그 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 이유가 좀 몇 가지 있어요. 실제 그 해당되는 건물이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도 있었고, 그리고 임대인이 이렇게 설명한 대로 재건축 계획을 차근차근히 다 실행했기 때문에 그거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런 재건축 계획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최근에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말씀하신 대로 2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다르게 났던 경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분들 모두 권리금 계약과 관련해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의외로 임대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015년경부터 이 권리금에 관한 정의부터 방해행위, 회수에 관한 내용, 이런 거를 아주 명확하게 다 규정해 두고 있거든요. 한 9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예전에 몇십 년 전의 방식대로 그냥 임차인사에서 발생하는 권리금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지는 그런 거는 임대인이 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법을 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좀 왜곡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